잠깐. 너도 솔직하게 살다가 친구 잃어본 적 있지? 그래, 맞아. 진심으로 말했다가 관계 틀어진 적 정말 많아. 그럼 이제 좀 영리하게 살아야겠네. 친구 만날 때 이 5가지만 조심해봐. 뭔데? 거짓말하라는 건 아니지?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진심을 조금 포장하는 거지. 진짜? 그럼 친구들이 더 오래 남아 있을까? 당연하지. 모든 오래된 우정엔 이런 지혜가 숨어 있거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행복은 나눌수록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심리 상담을 해온 이정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도 젊을 때는 친구에게는 100% 솔직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45세가 넘어서면서 깨달았죠. 너무 솔직한 게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는 거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래요. 시간도 체력도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 인생의 질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날 때 지켜야 할 5가지 현명한 지혜에 대해서요. 이건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소통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 요즘 그럭저럭 잘 지내라는 표현의 힘입니다. 저도 솔직히 요즘 여러 걱정이 많아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 교육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있고요. 하지만 친구 앞에서는 요즘 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해요. 왜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부정적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를 감정 전염 회피 현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만날 때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걱정해주지만 몇 번 반복되면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져요. 반대로 괜찮다고 말하는 친구에게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 친구는 항상 괜찮다고 하니까 혹시 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며 더 챙기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역설적 관심의 법칙입니다. 물론 완전히 거짓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요즘 좀 지치긴 하는데 뭐 잘 견디고 있어 정도로 표현하면 됩니다. 진심은 담대, 무게감은 덜어내는 거죠. 실제로 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친구들이 점점 연락을 안 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돈 이야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조용히 살지 뭐.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누구는 얼마 벌었대. 어디 투자해서 대박 났대. 누구 딸이 외제차 샀대. 이런 얘기들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 진심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격차는 우정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잘 나가고 있다면 그건 다른 친구들의 질투를 살 수 있어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은근한 무시나 동정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내 할 일만 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어. 이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답입니다.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욕심 없이 평범하게 산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중년 이후의 우정은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한쪽이 갑자기 너무 잘 나가거나 반대로 너무 힘들어지면 그 관계는 안타깝게도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안심하고 마음을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 자식 자랑, 자산 현황 같은 건 잘 모른다고 하세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영리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라는 표현의 마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친구가 말하는 게 틀렸을 때가 있어요.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판단이 성급하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거나. 그런데 여기서 그건 아니지 않아?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정정하는 순간 10번 함께한 좋은 시간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논리적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공감을 원하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맞는 말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친구들과 자주 논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관계만 어색해졌죠.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말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또는 그런 관점도 있구나. 생각해보니 그럴 만하네. 이렇게 한 발짝만 물러나도 그 친구는 저를 내 편으로 느끼게 돼요. 실제로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가깝게 느낀다고 해요. 논리적으로 옳은 말보다 심리적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거죠. 우리 나이쯤 되면 알잖아요. 말 잘하는 친구보다 말이 편한 친구가 오래 간다는 거요. 네 번째는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라는 반응의 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좁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돌고 돌아요. 누가 누구랑 싸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 다 들은 이야기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그거 나도 들었어. 그 얘기 나도 아는데 라고 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김이 빠져요. 자기가 특별히 알려주려던 이야기인데 이미 다 알고 있다니. 반대로 진짜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라고 반응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더 많은 걸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 있게 반응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불러요.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상담할 때도 이 기술을 자주 씁니다. 내담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어주면 그들은 더 마음을 열고 깊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하게 해주고, 먼저 웃게 해주고, 먼저 안심하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세련된 우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처음 듣는 얘기다라는 한마디가 의외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이 되거든요. 자신을 특별하게 여겨준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은 오늘 너무 즐거웠어라는 마무리의 마법입니다. 솔직히 모든 만남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조금 피곤하거나 대화가 그다지 재미없거나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는 꼭 이렇게 말해요. 너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힘이 났어. 다음에 또 만나자. 이 한마디가 다음 만남을 만들어내거든요.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해야 그 만남 전체가 좋은 기억으로 저장돼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크 앤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평가할 때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만남의 마지막 인상이 그 사람과의 전체적인 관계 인상을 좌우한다는 뜻이죠. 친구 관계는 내용보다 인상이 오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만났던 시간을 떠올릴 때 그 시간이 좋았다는 기억을 먼저 꺼내요. 그날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보다 헤어질 때 들은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상으로 남는 법이니까요. 실제로 저는 좀 지루했던 모임이라도 마지막에 오늘 정말 좋았어. 다들 고마워 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연락이 와요.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건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진심을 다해서 상처받는 관계를 숱하게 겪어왔잖아요. 너무 솔직해서 친구를 잃어본 적도 있고, 너무 직설적이어서 오해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진심을 완전히 감추라는 게 아니라 조금 포장하고, 조금 배려하고, 조금 덜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래가는 우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제가 25년간 상담하면서 본 것은 이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런 소통의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진심은 중요해요. 하지만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더 중요해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이 전달되는 방식 말이에요. 친구를 만나면 이 5가지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친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넌 참 편한 사람이야.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니까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에게 대학 동기 한 명이 있었어요. 정말 솔직하고 직설적인 친구였죠. 박성준이라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자신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털어놓았어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상사는 미친놈 같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집에 가면 아내랑 싸우고 애들은 돈만 달라고 하고 정말 살기 싫어.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상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만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점점 성준이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만나면 제 에너지가 쭉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고 지금은 거의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최영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표현 방식이 달랐어요. 요즘 좀 바쁘긴 한데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 나이 먹으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같은 어려움이지만 표현이 전혀 다르죠. 영호와는 지금도 꾸준히 만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소통 방식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예요. 특히 중년 이후의 우정은 젊을 때와 달라요. 젊을 때는 함께 놀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우정의 중심이었다면, 중년 이후에는 함께 위로받고, 함께 안정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운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62세 김순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친구가 10명, 20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3명 정도? 그 3명이 너무 소중해요. 이 관계들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요.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려워지고 기존 관계의 중요성은 더 커져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관계들이 사소한 말 한마디, 부주의한 행동 하나로 깨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솔직함이 잔인함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서로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진심을 가리는 게 아니라 진심을 더 따뜻하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말의 온도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따뜻해질 수도 차가워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요즘 우울해서 잠이 안 와라고 했을 때 차가운 반응, 그럼 병원 가봐. 우울증 아니야? 따뜻한 반응, 힘든 일 있었구나. 우리 내일 산책이라도 할까? 친구가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야 라고 했을 때 차가운 반응, 그럼 학원을 더 보내든지 해야지. 따뜻한 반응, 아이 키우기 정말 어려워. 너도 많이 고생하는구나. 같은 관심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정답을 주는 친구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친구예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 같은 표현들이 힘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어.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주고받는 것의 균형, 말하고 듣는 것의 균형, 솔직함과 배려의 균형.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균형이 더욱 중요해져요.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관계가 불편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들어주지만 계속되면 피곤해져요. 반대로 항상 상대방 이야기만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5가지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기술들이거든요. 나 요즘 괜찮아.
자신의 어려움을 적당히 조절해서 상대방에게 부담 주지 않기.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불편함 피하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논쟁보다는 공감으로 균형 맞추기.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 상대방이 말할 기회 더 주기. 오늘 너무 즐거웠어. 긍정적 에너지로 마무리하기.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는 게 진짜 성숙한 건가?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생각해요. 성숙함이란 무조건 솔직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할 줄 아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요. 아저씨, 배 너무 나왔어. 할머니, 주름 많아. 이런 식으로요. 이건 솔직하지만 성숙하지 않죠.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배워요. 생각나는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하는 법을요. 중년이 되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 단순히 상처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의 지혜예요. 제가 25년간 상담하면서 본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였어요. 그들은 모두 이런 소통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함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습 상황 점검하기. 친구를 만나기 전에 잠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든 상태인가? 혹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것 같은가?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만약 답이 그렇다라면 오늘은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두 번째 연습 반응 연습하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고 연습해보세요. 요즘 어때? 물어봤을 때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돈 얘기 나왔을 때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논쟁 상황 생겼을 때 내 말도 일리가 있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세 번째 연습 긍정적 마무리 습관. 어떤 만남이든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말로 끝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너랑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져.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보세요. 네 번째 연습, 경청의 기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보세요. 진짜?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반응들이 상대방을 더 편하게 만들어줘요. 다섯 번째 연습 자신의 마음 챙기기. 이 모든 걸 실천하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를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진심을 전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예전엔 자주 봤는데 요즘은 연락이 뜸한 친구,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서운해졌던 사이, 혹은 나도 모르게 마음을 조금씩 닫고 있던 관계. 오늘 제가 전한 이 5가지 지혜가 그 친구와의 거리감을 다시 좁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기술은 결국 말의 기술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말보다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말, 내가 옳다는 말보다 상대를 이해해주는 말. 그런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이 들수록 더 좋은 친구들이 곁에 남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이 5가지를 살짝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배려는 결국 가장 깊은 진심이라는 걸 상대는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